일단 요거는 이제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중에 이제 페르소나 지정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페르소나가 뭔지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AI를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끔 해주는 거를 이제 페르소나 지정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AI가 나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면 좋은지를 이제 사전에 미리 정의를 해주는 건데, 이거를 그냥 딱 특정, 너는 전문 마케터야, 너는 국어교과 전문 교사야, 그러면 이제 일반 페르소나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두 명의 페르소나를 지정을 해서 두 사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이제 멀티 페르소나라고 해요. 근데 이제 멀티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서로 다른 입장의 역할, 그래서 아이들 수업에 활용을 하실 때는 이제 토론 같은 거 할 때 AI와 토론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AI한테 말을 하면 AI가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뭐 국어든 뭐든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의 교과에 맞춰서 너는 반대 입장을 펴라, 나는 찬성의 입장을 피겠다, 그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한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얘가 그 주제에 맞춰서 반대 입장을 핍니다. 저는 찬성의 얘기를 하고, 그러면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논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좀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할 때 이제 이런 역할들을 각각 다른 역할을 지정을 시켜서 두 가지 역할을 혼자서 시킬 수도 있고 나하고 직접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I한테 두 가지 역할을 주는 거는, 예를 들면 요즘 환경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이 환경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토론을 할 거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것을 가상의 페르소나 두 명을 지정을 해서 환경 쓰레기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을 토론을 얼마 동안 진행을 해줘. 그러면 얘가 토론 대화를 찬성 반대 하고 사례를 다 만들어줘요. 근데 그 사례만 봐도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가 주고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정해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멀티 페르소나 기법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저도 가끔 이제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아침에 나올 때 휴대폰에 챗GPT에 깔아놓으시고요.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나 어때? 그럼 이제 챗GPT가 나의 헤어스타일을 다 짚어줘요. 오늘 뭐가 좀 별로고 뭐는 괜찮고 다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미용실 갈 때 머리 깎으려면 어떤 스타일로 깎아드릴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서 예쁘게 깎아주세요. 그럼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사진 딱 찍어서 나한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추천해줘. 그러면 다 찾아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재미있으라고 넣는 거긴 한데, 이거를 응용하시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모든 정보가 사진 찍어서 던지면 사진이 분석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사람의 외모까지도 분석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막 이제 뭔가에 대해서 자료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파일로 존재하는 거면 쉽게 처리가 되는데 파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종이로 존재하거나 출력물로 존재하거나 어디 교육 연수 갔다 오면 출력물만 받아와서 파일로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사진 찍어서 챗지에게 주거나 그러면 챗지가 이걸 다 분석하고 정리하고 요약해서 핵심만 찍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진 찍어서 활용하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그리고 챗지를 사용을 할 때도 특히 분석이라는 말을 자주 쓰시면 좋아요.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인사이트를 꺼내주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용어들, 단어들 이런 것들만 잘 메모해 두셨다가 적지적소에 표현만 해주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고등학교도 이제 우리 여기 경기창조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선택학습 하잖아요. 선택교과제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제가 정확한 용어를 잘 몰라서.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몰라요. 애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교과 학점제인가 뭐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교과목을 선택해서 듣잖아요.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그 대학에 맞는 교과를 선택해서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때도 얘한테 미리 그런 어느 대학은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고 어느 대학은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고 이거를 학습을 시켜놓거나 아니면 그거의 안내에 대한 지침서가 PDF 파일로 있으면 걔만 얘한테 던져주고, 이 학생이 어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무슨 과목을 들어야 돼 그러면 이미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과목을 들으라고 한 번에 알려주죠. 일일이 힘들게 막 뒤적뒤적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 이런 것들이 손쉽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시간 관리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간 관리도 단순하게 이제 시간 관리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을 설명하세요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물어봐야 되는 건데 명확하게 물어보는 게 이제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뭐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한 뭐 프로모터 기법을 써달라든가 아니면 이런 특정 기법들, 특정 논리들 이런 용어들을 써서 내가 알고 있는 용어들을 써서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느 학생의 수학 분석을 해라 그러면 그 학생의 수학 분석을 할 때도 수학 분석이라는 용어만 알려주면 얘가 장점, 단점, 강점, 약점 다 찾아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들을 잘 알면 아는 만큼 답변의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전문 용어들이나 프레임 기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아는 사람이 제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챗GPT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의 학습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학습된 데이터가 사람이 학습한 데이터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나이가 뭐 한 50 정도 됐다. 50년, 한 100년 살았다. 50년이다. 그러면 50년 동안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에 한 12시간만 자고도 50년 곱하기 365일 곱하기 12 곱하면 얼마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생성형 AI는 그 시간에 수십억 배를 학습을 했다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적절하게 우리가 말을 잘 써서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중학교 수업 가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아예 사례로 좀 만들어 본 건데요.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중학교한테 신입생 입학 협조 공문 요청을 보내나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새학기 신입생들을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뭐 협조하는 이메일 요청하는 걸 보낸다 그래서 쓰면 단순하게 그냥 챗GPT에다 중학교에 신입생 입학 협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작성하세요 그래도 기본은 다 작성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정확한 목적이 없죠. 안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뭐 중학교 교장님께 새학기 신입생 학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청하는 이메일을 작성해 주세요. 뭐 신입생들의 입학 절차, 학교 적응 프로그램, 개요, 교사 쭉 나열을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그러면 이 내용들이 마지막에는 출력 결과물에 예시까지 딱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폼으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딱 한 번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말하듯이 툭툭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설계되어 있는 프롬프트를 썼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구조화되어 있는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A4 두세 장짜리도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프롬프트에는. 그래서 명령 하나가 A4 2장, 3장이에요. 프롬프트 하나가. 이렇게 썼을 때 결국은 해결되고 동일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폼까지 디자인까지 다 만들어서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해서 입력을 해주면 구체화시킨 만큼 내 정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화가 안 되면 얘가 다 가상으로 뽑아주니까 결국은 원하는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사례들을 연구 주제 뭐 선정할 때 단순하게 고려 요소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잠재적 영향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 달라고 그러고 예시까지 이렇게 넣어줬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제 어떤 연구 보고 과제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연구 과제 같은 거 많이 하시면 그 연구 과제 보고서나 뭐 이런 거 쓰실 때도 연구 과제 보고서가 아마 기본적인 데이터 폼 양식이 있을 거예요.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 폼을 PDF로 저장을 해서 챗GPT한테 그대로 던져주고 이 양식으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이런 데이터야 라고 해서 던져주고 기본 초안을 작성해달라 그러면 기본 틀을 다 잡아줍니다. 그럼 나머지는 실제로 연구한 성과에 관련된 보고 결과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 보고서 작성하는데 일주일씩 걸리던 거 하루 이틀이면 끝내실 수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공모 사업에 이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공모 사업 같은 거 딸 때 이렇게 해서 하면 공모 사업에 잘 붙어요. 그래서 이제 공모 사업 따서 사업도 좀 많이 진행을 합니다. 학생들한테는 모의 면접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모의 면접 보기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에 뭐 면접을 보러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어디에 무슨 부서에 면접을 보러 가는지를 상황 설명을 해주고 그 상황에 맞춰서 너는 면접관이 되어서 나에게 면접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나에게 질문을 해달라 그러면 삼성전자의 면접의 스타일로 유추를 해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내가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을 듣고
나를 평가를 합니다. 당신의 면접 점수는 몇 점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정선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또 팁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명령 프롬프트를 쓸 때 좀 답답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쓸 수 있는 프롬프트가 하나 있어요. 일단은 궁금한 거 하나를 던져요. 그리고 답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꼭 뭐를 하냐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네가 한 답변은 50점이야. 100점짜리 답변으로 다시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2배의 성능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럼 이 답변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얘가 자동으로 물어봐요. 당신이 원하는 답변을 하려면 이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주세요. 그러면 원하는 정보 그냥 주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맞는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점수로 평가를 시키면 얘가 제일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때 답변이 어딘가 뭔지 어설프다 그러면 어설픈 대로 50점짜리다 70점짜리다 30점짜리다 얘기를 하고 100점짜리로 다시 만들어라 라고 하면 얘가 업그레이드를 다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족한 수준의 답변이 나올 때까지 그냥 그 말만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계속 퀄리티를 끌어올려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르면 이 정도도 훌륭합니다. 이 이상을 하려면 당신이 나한테 뭘 더 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정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질문에 최고의 답변을 얻으실 거예요. 그렇게 끌어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생성형 AI 이제 활용되는 그 플랫폼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화면을 좀 보여드려야 돼서 아마 그 여러분들 그에 다 들어오시는 패들렛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 19일자에 보시면 제가 하단에다가 이 링크를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클릭만 하시면 아마 바로 이제 링크 연결이 돼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이 링크를 드리는 이유는 그냥 젠스파크로 해서 검색해가지고 따로 가입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 제가 보내드리는 링크로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유료 버전을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한 달 유료 버전을 줍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한 달을 유료 버전을 무료로 쓰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를 이제 22명 이상을 추천을 하게 되면 최장 22개월까지 유료 버전을 공짜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한테 받은 추천 코드로 한 달 무료 쓰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드를 학생들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젠스파크를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내 주변의 지인들이 22명만 가입시키면 돼요. 그 이상 가면 추가 가입되는 사람은 받는 사람만 한 달 무료고요. 주는 사람은 한 달 무료가 없어져요. 최대가 22개월이라.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젠스파크의 막강한 기능을 22개월 동안 유료 버전을 쓰실 수가 있어요. 공짜로. 네, 그래서 이 링크로 좀 들어가 보면 제가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젠스파크로 들어가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